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59회 이제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헷갈리는 선지가 많았던 파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41번부터 보겠습니다. 41번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시기에 만든 황국, 신민, 체조 실시 요령입니다. 일제는 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서 황국, 신민, 체조의 날을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강습회를 개최했다. 여기 힌트가 되는 사건이 중일전쟁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일전쟁이면은 1937년을 기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민족 말살 정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어떤 인력이나 자원을 다 수탈을 해서 전쟁에 동원을 하게 돼요. 국가 총동원, 국가 총동원령.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193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시기를 보시면 되는데 1번,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회사령.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령은 초반에 1910년대에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행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1번 아니고요. 2번,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다. 일단 요것도 아닌데요. 요거는 1920년대에 했었던 협정입니다. 미스야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게 무슨 협정이냐면 우리가 3.1운동 하고 나서 일본이 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내부에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외부 지역에서 이제 만주나 간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조선총독부의 총독 중에서도 총독부에서도 경무국장이 미스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스야라는 경무국장이 만주에 제일 유명했었던 만주 군벌이 있습니다. 그 만주 군벌의 수장이었던 장쩌린이라는 사람이랑 이 봉천 군벌의 수장이에요. 약속을 맺은 거죠. 우리 협약을 맺자. 협약을 맺어서 만주 지역의 간도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면 잡아서 일본에 넘겨줘라. 그러면 일본에 넘겨주는 대가로 소정의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미스야 협정 1920년대에 이 외부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었던 협정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기에는 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1924년이고요. 1920년대가 일명 문화통치를 했었던 시기예요. 3.1운동으로 깜짝 놀랐었던 일제가 이걸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의 엘리트나 지식인들을 이제 회유를 해서 친일파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데 좀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처럼 좀 풀어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하게 돼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가 민족자변을 모아가지고 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 학교는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양성하는 성지가 되겠죠. 그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세워줍니다. 경성제국대학교를 설립을 해주죠. 요거 오늘날의 그 대학로, 서울의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 자리에 있는데 이 경성대국제학이 있었던 자리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좀 이사를 갔지만은 지금도 옛날에 경성제국대학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요 경성제국대학 캠퍼스를 만들고 나서 그 앞에다가 마로니에 나무를 심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일대를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문화통치 시기에 만든 거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요거는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땅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걸 일본인들한테 넘기거나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요거는 1910년대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자,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이게 좀 난해하고 어려운 선지였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을 공포했다. 요게 1941년인데 이게 왜 헷갈렸냐면 비슷한 이름에 무슨 또 령이 있어요. 1936년에 했던 것 중에 조선 사상범
끝에만 달라요. 보호 감찰령이 있어요. 이게 1936년에 발표했었던 건데 조금 있다가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보호감찰은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건데 이제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뭐예요? 조금 더 세게 나간 거죠. 너는 사상범이 될 거니까 미리 이제 구금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쬐끔 바뀝니다.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만 달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선지였어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를 품은 섬 가. 그럼 가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항파두리, 알뜨르, 셋알 오름, 송악산 해안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힌트가 되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오름이 나오네요. 여러분 오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름이 있는 섬? 제주도죠.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어떻게 제주도에 항목 유적이 있지? 항목은 몽고하고의 항쟁 아닌가요? 이 몽고의 항쟁하면 떠오르는 집단 중에서 삼별초가 있을 텐데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떠밀려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제주도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 해당하는 내용 고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다크투어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제주도 지역의 어떤 특징을 힌트로 주고 있는데 전쟁, 테러, 인종 말살, 재난, 비극적인 역사의 사건, 현장 관련 있는 어떤 선지가 나오겠구나.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한번 지금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정약전이 정약용 형이죠.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유배를 가서 물고기 백과사전 같은 걸 쓰잖아요.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 여기는 흑산도입니다. 제주도 아니죠. 흑산도.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한 장소는 강화도죠. 강화도 아니네요. 지주 문제철에게 맞서 소작쟁이가 일어난 곳.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주에게 아주 크게 소작쟁이가 일어났었던 곳이 암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남의 신안에 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 기억해 주시고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주요 장소 제주의 어떤 현재 아이콘 같은 사건이죠. 제주 4.3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보면은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했었던 곳이 어디냐? 여기는 부산의 절영도입니다. 절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3번 보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힌트가 되는 키워드를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대의 활약상에 대한 정보 글인 것 같은데 인도전선에서 가가 활동을 나선 이래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탄환도 굴하지 않고 블라블라블라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를 했다. 그래서 보니까 영국군 또 한 번 나오고 있고 한국 독립에 대해서도 동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더라. 그리고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 동지들이 인도에서의 공작에 다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힌트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충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가 있었던 곳이네요. 그리고 한국 독립이 언급되고 영국군과 인도전선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부대, 그 군부대가 있죠. 한국 광복군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식적인 군부대 만들었어요. 다만 이거가 정확히 뭔가 활약상을 하기 전에 광복이 되어 버려서 작전을 시행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가지고 대승을 거두었다.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가 나오는 거는 김좌진 장군의 부대였습니다. 김좌진 장군 부대였죠. 미군과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계획하고 있었죠. 이거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복이 됐어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은 지청천 장군의 부대입니다. 지청천 장군의 부대가 되겠고요.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흥경성에서 승리를 했다.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한 거는 양세봉 장군입니다.
양세봉 장군이고요. 동북 항일 영군으로 개편돼가지고 유격전을 펼쳤다. 이 5번 선지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은데 동북 한일 영군으로 개편된 거는 이거는 만든 주체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중국 공산당의 만주 지역에 만주회에서 이거를 결성을 했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동북 한일 그 연합 군대에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약이 가장 컸다라고 해서 지금 선지에 들어간 것 같은데 우선 요거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X 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는데 나머지 오답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요. 요즘에는 요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업적을 물어보는 선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죠. 44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노래가 나오네요. 이 전쟁, 정전의 협정, 피난민에서 우리는 여기 부산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임시수도였던 부산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6.25 전쟁, 한국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거네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를 구별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휴전협정 하기 전에 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어났었던 일을 고르는 거였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 조약 속에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조약인데 이거는 휴전 협정을 하고 나서 휴전 직후부터 발효가 됩니다. 휴전 직후에 그러면 전쟁 중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거 약식으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친일파들을 재판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죄의 경중을 가리는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요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1949년을 기점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것도 전쟁 중은 아니에요. 광복이랑 조금 더 연결성이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 선출, 이것도 전쟁 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회의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로 넘어가는 일이어가지고 이거는 훌쩍 시기를 건너뛰고 있고요. 이거 아니고 비상계엄.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하면 완전 국가의 초비상 사태거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변경된 어떤 법안을 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요게 일단 정답이었거든요. 1952년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을 확 통과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대통령 선출을 몰아붙이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우선은 답이었는데 매우 헷갈리고 어려운 선지였죠. 전쟁 중에 일어난 일과 후에 일어난 일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5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거 꽤 큰 사건입니다. 1958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주시고요. 요것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일입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뒤에 문제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떠올릴 시간이 있을 건데 일단 이거는 답은 4번입니다. 매우 어렵고 헷갈리는 선지들이었어요. 45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런 거 어렵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이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헷갈리진 않은 문제였는데 옳게 고른 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이름 나왔고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이거 진보당 사건입니다. 아까 보안법 파동이랑 같은 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958년에 있었던 굵직한 큰 사건 중에 하나고요.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우리나라에 사형이 집행됐어요. 이때까지 1958년까지. 그래서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어떤 정치 탄압 사건이었다. 이게 사법의 어둠의 날로 지정돼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사형을 쭈루룩 시켜가지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법의 어둠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재판문입니다. 나중에 이때 처형당한 사람들이 사형에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를 국가가 밝혀가지고 보고서를 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고르는 것인데 제가 이미 연도를 쓰기는 했죠. 요거는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반대가 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면서 하야할 때까지 장기 독재를 했었죠. 그래서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법을 바꾸고 무리하게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제 요거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이전 시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뒷시기는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을 하고 전쟁을 겪고 나서도 법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봉암을 비롯했었던 야당 인사들이 이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이제 지적을 하겠죠. 그래서 제거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나에 해당하는 시기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6번입니다. 밑줄은 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양심선언문이 있네요. 우리는 유신헌법을 고발한다. 유신헌법에서 우리는 이것이 박정희 군사 독재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시기인데요.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4개는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겠죠. 자, 살펴보면은 지금 4개를 빼고 1개만 박정희 대통령을 벗어난 시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답이 눈에 띄는 데 있어요. 3번 선지를 보시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최근에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영화도 아마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1987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영화 안에서 계속 나오는 구호입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항쟁이 있었죠. 우리의 어떤 대통령 직선제를 다 가져와서 국민의 어떤 권력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거대 물결이 일어났었던 6월 항쟁이 있었던 사건이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 요게 있었던 시기 3번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죠. 1987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뒤에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나중에 흔들리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석유 파동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만 하다 보니까 노동 인권에 대해서 하나도 케어하지 못한 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무역 노동자들 농성하고요. 그리고 청원 100만 서명운동 나오고요. 야당 총재, 당시 김영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 크게 또 일어나게 되고 긴급조치 철폐해라,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거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적인 독재를 겪고 나서 나중에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4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47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미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인데요. 조선이 만난 이방인,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시아 국가에 국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었다가 기억의 선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요. 첫째, 중국과 일본을 오갔던 서양 선박이 난파해가지고 잘못 우리나라에 표착한 경우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고, 디귿,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그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접촉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서양인은 아니지만 해안 탐사에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도 이런 조약이 있었죠.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안을 측량한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네 번째를 보니까 미음은 교류를 목적으로 서양에 이 무역배가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그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기억. 우리는 조선 전기에는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에 대한 내용인데 해동 제국기의 작성 목적을 파악하는 게 이거랑 관련이 있냐 없냐. 해동 제국기. 요거는 신숙주가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쓰는 보고서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맞네요. 니은, 아까 뒤에 서양 선박이 난파하는 경우 있다고 했었죠. 난파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멜이 대표적으로 표류, 난파해가지고 표착한 외국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것도 해당 사항이 있네요. 요거 둘 다 맞습니다. 맞고 3번 디귿, 프랑스 파리의 외방 선교회. 이건 뭔데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디귿을 보면은 선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프랑스의 외방 선교회는 프랑스 바깥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를 했었던 단체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을 보면 조선의 해안 측량의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인데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된 과정을 조사한다?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조선 초반 지도입니다. 후반이랑도 관계가 없고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읽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린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와도 그리고 외국인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외국의 상선과 마주치는 경우는 제너럴 셔먼으로 대변될 수가 있겠죠. 5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8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1872년에 제작된 우리 고장의 지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웠다가 투신한 장소인 탕금대가 있대요. 탕금대에서 우리는 이곳이 충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주의 지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충주,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사실, 충주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조가 이괄의 난 때문에 궁을 떠나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인조가 피난 간 곳은 공주의 공산성입니다. 왕이 피난을 가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공주 공산성에 가시면은 지금도 공주 지역에 여러분 밤 유명해요. 밤이랑 이런 거 가루 빻아가지고 만든 떡 있지 않습니까? 곰을 묻혀서 먹는 거 인절미 아시죠? 피난 가가지고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고 있지 못하는 이 인조에게 누군가가 떡을 해다 가지고 바쳐서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온 사람의 성이 임씨였답니다. 그래서 임씨가 만들어 온 떡이 맛이 아주 좋구나, 절미로구나 해가지고 임절미라고 불렀는데 발음 편하게 탈락이 돼가지고 인절미라고 부르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먹는 떡이 또 여기에서 유래를 했죠. 공주의 공산성으로 피난했고요. 그럼 여기는 아니네요. 충주가 아니죠. 견훤이 후백제를 도읍지로 삼았던 곳은 전라도 지역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전북에 그 당시 지명으로 완산주입니다. 완산주. 여기 아니죠. 김윤후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한 장소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충주랑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다른 거 좀 볼게요.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어요. 이거 되게 모를 수 있는 선지였던 것 같아요. 요거 이번에 기억을 해둘게요. 강주룡은 여자입니다. 저기 평양 쪽에 있었던 여성분인데요.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었던 여성분인데 1931년에 을밀대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지형지물에 올라가서 이 노동쟁의를 한 거예요. 해고한 거를 철회해라. 그리고 우리 임금 삭감하고 해고한 거 철회를 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지금 많이 하는 어떤 노동운동을 처음으로 여성의 몸으로 했던 분이고요.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이분이 고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해고령을 다시 철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격한 운동을 벌였던 분이고요. 여성 노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입니다. 결국엔 노동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1931년에 있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랑도 관련이 없고 지역이 완전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박재혁 의사입니다. 요 분도 아마 처음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박재혁 의사는 부산 사람이고요. 이분은 부산의 의열단에 활동했었던 의열단 단원입니다. 박재혁 의사는 3.1운동 이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의열단에 투신해서 부산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부산경찰서, 독립운동가들 잡아갔었던 부산경찰서에 1920년에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동상도 서 있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은 충주 지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3번이었습니다. 아마도 요거랑 4번과 5번 선지가 조금 낯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의 이름과 업적을 좀 많이 이 시험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뉴스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비교적 최근 얘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이 나오네요. 탄핵.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다. 서울올림픽은 1988년에 88올림픽을 일컫는 말이고요. 요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요 88올림픽을 개최를 하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김대중. 그리고 전국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민주노총이라고도 약칭으로도 부르죠. 요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그리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교적 최근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기고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아주 오래 묵혀놨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해결하려는 시도 2005년에 출범을 하고요.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50번입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난 6월 13일 역사적으로 평양 방문을 이룩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할 때 저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분단된 조국의 땅을 처음으로 가게 됐고 블라블라 6월 평양회담 이후에 우리 한국은 두 가지 당면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단절과 불신으로부터 동족애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의 6.15 평화 선언이죠. 남북 평화 선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방문을 하고 6월 15일에 발표를 했었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정부의 통일 노력,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통일 노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그렇게 크게 평화적인 뉘앙스가 나오지 않네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고요.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노태우.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게 가장 최근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기.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평양 넘어가가지고 평화회담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거니까 개성의 공단을 만들자란 내용의 합의를 하게 돼요. 일단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남북의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처음으로 실현한 거는 요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시도를 하기는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면 과제인 통일 문제가 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게 쉬운 듯이 어려운 이유가 최근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최근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내용을 정보별로 구별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59회 문제 쭉 풀어보시니까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생소한 선지가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렸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선지들 이번에 봤던 문제에서 정리 좀 해두시면은 다음번에 또 비슷한 내용이나 선지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풀이 50번까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